네, 안녕하세요.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출발 당신의 계장 전략의 기회 달인 전문가입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20분 동안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 아침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전날 해외 증시 시황을 정리해 드리고요. 시간이 남으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출발 당신의 계장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모듈 다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말그럼 표시 두 개가 겹쳐 있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기회 달인 박노희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샵 3989로 기회 달인하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시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박스경제증권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도 제가 사용하는 황금로브 세력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또 화면에 보이는 게 황금로브 세력 검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황금로브 세력 검색 시스템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리 수급을 포착을 해서 급등할 종목을 고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고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어제도 우리 GS글로벌 수익 굉장히 많이 냈죠.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YOM도 잡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어제 아주 잔치를 벌렸고요. 자, 9시 장 시작하고부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종목이 얼만큼 상승할지는 알 수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바로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진입 전에 오른쪽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에서 지표나 분석 점수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저도 실차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종목 잡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 방송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이 전 시간대인 7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황 앞서서 노란톡방 통해서 달성한 3월 전체 수익률 그리고 4월 2주차까지의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익률인데요. 3월 달에는 단타로 22종목 정도 진입을 해서 179.7% 정도 수익을 냈고요. 스윙으로는 19종목 정도 수익을 냈는데 610.4% 정도 수익을 해서 3월 달 최종적으로 790% 정도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4월 2주차까지 현재까지 수익률 살펴보면요. 단타로는 17종목 정도 진입을 해서 106.8% 정도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윙으로는 13종목 정도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361.7%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반 정도 지금 됐는데 반이 채 안 됐죠. 468.5% 정도 수익을 벌써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꽤 수익률이 높은 달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톡방에서 수익 낸 것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계속 또 한마디 하자면 현재 국내 주식장 아주 약간씩 상승을 하고는 있었는데 멈췄죠. 또 횡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테마성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런 장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께서는 시총 상위주, 대형주, 지수 관련주 같은 거 피하셔야 됩니다. 꼭 잡으시려고 하셔도 비중을 확실하게 10%대 이하로 줄이셔야 되고요. 많이 나오지 않는 상승 종목들을 이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발굴한 종목들을 철저한 매수 신호로 단타 트레이딩 하는 것만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는 여러분께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일 해외 쪽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요, 국채 금리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했는데요.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13.04포인트, 1.19% 하락한 34,308.08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5.75포인트, 1.69% 떨어진 4,412.53으로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99.04포인트, 2.18% 밀린 13,411.9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국채금리 움직임과 중국의 봉쇄 조치에 따르는 경기 둔화 우려 등을 주시했습니다. 오늘 12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가 2.79%를 기록하며 2019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참고로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고 가파른 금리 상승은 기술주나 성장주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국채금리는 3월 CPI가 8%를 웃돌아 인플레이션 우려의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3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는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날 한 연설에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은 어떻게 중립금리에 도착하며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대한 부문이다. 50bp 인상은 고려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 올해 12월까지 중립 수준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총재는 연방 기금 금리를 중립금리에 훨씬 더 가깝게 이동시켜야 한다며 연말까지 중립금리로 충정되는 2.25%에서 2.5%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에번스 총재가 언급한 2.25%에서 2.5%에 도달하려면 연말까지 최소 2회는 50bp씩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악화한 점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의 15일 동안 계속된 중국 상하이의 도시 전면 봉쇄가 일부 풀렸으나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세계의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8.3% 오른 가운데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8% 이상 하락하며 거의 한 달 만에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도 중국발 영향으로 4%가량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오는 13일 JP모건과 델타항공의 실적을 시작으로 시작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연준의 긴축 영향으로 1분기 기업 실적이 전분기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날 S&P 500 지수의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는 유가가 4% 이상 하락한 여파로 3% 이상 떨어졌고 기술과 헬스, 임의소비재, 통신 관련주도 하락을 했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의 이사회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1% 이상 올랐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베어드가 그래픽
처리 장치 재고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는 소식에 5% 이상 하락했습니다. AT&T의 주가는 디스커버리 분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에 7% 이상 올랐는데요. AT&T에서 분사에 워너미디어에 합병돼 새롭게 신설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주가는 첫 거래를 맞아서 1% 이상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중국에서의 3월 차량 인도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상하이 공장의 생산이 계속 중단된 여파로 4%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가 봉쇄령으로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의 봉쇄 조치가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내셔널증권의 아트오건 수석 시장 전략가는 CNBC에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나열한다면 그것은 단지 국채금리 환경에서 보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스레드 니들 인베스트먼트의 네르네스토 라모스 주식 담당 팀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약간 짓누르고 있다라며 봉쇄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중국 제품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나 미국 소비자들의 공급 및 공급 측 병목 형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82.1%를 기록했는데요. 일주일 전에는 74.9%였습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는 전장보다 3.21포인트, 15.17% 오른 24.37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쪽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럽 주요국 증시는 11일 대부분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백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67% 하락한 7,618.31로 거래를 마쳤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다스30 지수는 0.64% 내린 14,192.78, 그리고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50 지수는 0.49% 내린 3,839.62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와 달리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0.12% 상승한 6,555.81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주식 시장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1차 투표 결과 에바니엘 마크론 대통령이 연임할 가능성에 안심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는데요.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27.8% 득표율로 23.3% 득표율을 확보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와 함께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다른 유럽 시장들은 12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우려하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날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47% 오른 3,251.85포인트에 마감한 가운데 선정 성분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창업반 지수는 각각 0.11%, 0.33% 하락했습니다. 상하이 내 확산세가 진정되려면 최소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우준유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는 이날 웨이보를 통해서 상하이처럼 대도시의 경우 전 주민 대상 전수 검사를 하는데 2, 3일이 걸리고 검사를 4차까지 진행하면 최소 10일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자, 유가 쪽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욕 유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의 지역별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서 하락했는데요. 1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97달러, 4% 하락한 배럴당 94.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이날 종가는 지난 2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IC 선물 거래소의 유골물 브렌트유 가격도 4.30달러, 4.2% 하락한 배럴당 98.48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건 지난 3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아래에서 마감한 거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3월 초 WTI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국제에너지기구가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여기에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주요 경제 도시인 상하이에 봉쇄를 단행하면서 유가가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2월 23일 기록한 각각 배럴당 92.10달러, 94.05달러에 근접을 했습니다. 상하이가 이날 도시 전면 봉쇄를 일부 해제하고 구역별 봉쇄로 전환을 했으나 여전히 도시의 절반 이상이 봉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경제적 부담은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ING의 워런 패터슨 원자재 전략 대표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봉쇄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확진자의 증가와 봉쇄 조치의 강화는 중국 원유 수요에 추가적인 하강 위험을 가한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제 상품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내수의 약세로 경제업체들이 가동률을 낮출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유럽연합에 러시아에 대한 선행 제재나 혹은 잠재적 제재가 최악의 공급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소식은 유가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모하메드 사누시 바르킨토 오펙 사무총장은 EU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대러시아 제재는 최악의 공급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원유 시장이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원유 수출 감소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해외 시황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당신의 계정 전략을 통해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를 다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 말구름 표시 2개가 겹쳐 있는 곳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검색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기회달인 박노규 대표 전문가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고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샵 3989로 기회달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종목 전략, 그리고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이나 보유한 종목도 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너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튜브에서 팍스경제증권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동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승규 TV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김정철 본부장, 김본 앵칼리로 활동하고 있고요. 팀 닥터 K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팀 닥터 K가 이제 김본 앵칼리에서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팀 닥터 K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무겁네요. 무거운 시장입니다. 우리 무거운 시장이지만 오늘 한번 열심히 좀 잘해서 좋은 투자 대응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한 전략들을 한번 좀 세워보고 그 다음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도 오늘 쉽지는 않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 손실을 덜 보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수익이 날 때 어떻게 내가 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같이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 위주로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일단 함께 하시려면요,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 오른쪽 하단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참여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 QR코드 대기만 하시면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빨리 들어오셔서 내용을 저희가 이제 계속 올려드리고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은 어차피 9시 20분이 끝나요, 여러분. 그 이후에 대응을 노란색 메신저 들어오셔야지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볼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워낙에 안 좋아요. 워낙에 안 좋죠. 예, 지금 이 증시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셧다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파가 있는데 사실 물가가 가장 셉니다. 지금 물가에 대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 우려가 제일 세다. 첫 번째 지금 하락의 원인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왜 안 좋냐면 이게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좋아요.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환율에 영향, 환율에 어떤 영향? 원화가 약세, 원화 약세죠. 원화 약세. 이거 결국 외국인 투자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는 게 첫 번째. 시장이 안 좋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셧다운이 이제 좀 있겠죠. 중국 셧다운. 특히 상하이 이제 돼가지고 또 공장이라는 게 여러분 그 요즘 이제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셧다운돼서 뭘 하나 못 만들면은 제품이 요즘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부품 몇 개가 안 들어버리면 아예 못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차량 구매를 작년에 차량을 하나 샀거든요, 또. 근데 차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한 1년째 안 나오고 있다가 차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그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시트가 전동 시트가 없대요. 시트가 전동 시트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 그 정도예요, 요즘. 그러니까 뭐 하나만 없어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물건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다, 안 좋은 상황이다. 여러분 이렇게 좀 아시고 중국이 셧다운 된다면 글로벌 밸류체인이에요. 일단 세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는 이제 물가 지표가 이건 물가 지표까지 같이 있죠. 물가 저 발표를 앞두고 있죠.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걸 자극합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죠. 물론 상하이 셧다운이 이거는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요인이긴 한데 유가 하락 영향을 주고 있죠.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떨어져 봤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악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글로벌 증시 악재 세 가지. 악재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최근에 붙여줘야 되겠네요, 여러분. 최근에. 그리고 이제 당장 CPI가 좀 발표할 거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CPI 발표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건 이제 어차피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올 거라 알고 있고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못 올랐거든요. 나스닥이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무슨 다이빙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이빙하고 있는데
WTI 다이빙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면은 사실 기술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술주 쉽지 않다. 그럼 뭐 하느냐?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을 보자.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실적 시즌 스타트를 누가 합니까? 금융주가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금융주도 볼 때가 된 거야. 금융주도 반드시 체크. 자, 우리나라 금융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주 오히려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이 장에 여러분 이상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할 바에 차라리 그냥 보세요. 신한주도 보시죠? KB금융 차라리 금융주 나은 결과를 갖고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여겨야 될 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차피 금융주는 세를 본다. 그래서 차라리 비 맞기 싫으면은 그냥 이쪽으로 대피 쓰셔도 돼요. 대피를 꼭 주식 갖고 있어야 되니까 물론 안 갖고 있으셔도 돼요. 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난 굳이 주식 안 사면 난 진짜 주식 없이 잠을 못 잔다. 주식을 결혼했다. 주식이 없으면 잠이 안 온다. 가장 싫은 게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 종목이 오를 때가 제일 싫다. 지수가 오를 때가 제일 싫다. 그런 분들은 기술주 금융주 대피해 있으면 됩니다. 대피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자 이렇게 쓴 내용을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놀아도 보시죠. 오픈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장했습니다. 자 개장했는데 자 뭐 특별히 뭐 기술 워낙 전혀 안 좋으니까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자 포트 실적 좀 보세요. DBI 때 버티잖아요. 버팁니다. 버티고 있죠. DBI 때. DBI 때 버티고 있는데 딱 라인 걸쳤네요.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방금 그린 라인 아닌 거 아시죠? 예전부터 그렸던 라인이죠. 딱 이 자리에 지지 걸렸죠. 지지 걸렸기 때문에 DBI 때 실적 시즌으로 보고 있는 정부들은 DBI 때 급하니까 아직 개장이 급하니까 실적 시즌 실적 호전주 1순위라고 하지 않을게요. DBI 때 지금 현재 DBI 때 매수 가능입니다. 매수 가능. 바쁘니까 일단 원래 스무스하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적주도 보면 별로 안 밀려요. 파마리서치 보세요. 파마리서치 사실 작년 이거 언제입니까? 작년 12월부터 제가 갖고 있던 종목인데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파마리서치 리쥬란 여러분 리쥬란 안 맞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리쥬란 자 실적 시즌 종목들 차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 요즘 TV 광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TV 광고 안 하던 데서 갑자기 TV 광고 하면 주가 잘 가요. 파마리서치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 이건 수익실현 완료했습니다. 수익실현 완료해가지고 추가로 못 보지가 않는데 수익실현 완료했던 종목이다. 자, 그다음 실적 시즌 실적 호전주를 제가 제일기획 얘기드렸었는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안 밀리잖아요. 제일기획 이런 거 봐야지 뭐 답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지금 이런 거라도 버티기라도 해야죠. 그 다음에 실적 호전 관련주 자 LG전자가 실적 잘 나왔으면 뭐 LG노텍도 뭐 당연히 잘 나오겠죠. LG노텍은 좀 이따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미 실적은 괜찮다. LG노텍 말고 애플 관련주죠. 애플 관련 부품사들 보시면 LG노텍 말고도 뭐 있습니까? BH가 있어요. BH가 있는데 BH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BH 자 BH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BH 오히려 더 오르고 있죠? 삼성이 삽질하는 바람에 애플 관련주들은 다 좋아졌어요. 삼성이 무슨 삽질했냐고요? 이 뒤를 여러분 일단 섬에서 사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GOS 문제로 완전 문제가 박살났잖아. 이제 스마트폰 박살났어요. 억지로 사양 다운시켜가지고 발열 문제 때문에 발열 문제 때문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풀패드 같은 거 넣으면 되는데 그게 좀 돈이 좀 들어가죠. 풀패드 넣기 싫어가지고 그 부품값 아끼려고 원가 아끼려고 그 나이를 치다가 결국 발열 문제로 발열이 너무 심해지면 알아서 성능을 다운시키는 GOS 문제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게임하다가 갑자기 끊기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참 난리 났죠. 삼성전자가 내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마추어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애플만 뭐 살만났지 뭐. 그렇죠? BH 보세요. 어제 7%만 7%까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런 종목도 실적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은 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밀린다. 밀리지 않는다. 특징, 실적 보전주 특징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실적 보전 특징은 지수가 밀려도 밀리지 않는다. 실적 시즌에서는요. 실적 시즌에서 실적 보전주의 특징 이런 거 저 억지로 이렇게 왜 정리하고요. 로나톤 메시 오픈 채팅방에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려야죠. 여러분 로나톤 메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이제 끝까지 같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뭐가 있느냐, 자 그다음 실적 시즌 보전주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롯데정밀화가 있는데 오픈할게요. 롯데정밀화 공략은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지금 올려놓을 겁니다.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오른쪽 하단 QR코드 있죠? 그래서 들어오셔야지 롯데정밀화 어떻게 된 건지 아실 거예요. 롯데정밀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롯데정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상당히 지금 롯데정밀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실적이 호전주이기도 해요. 엄청난 실적 호전주고, 두 번째 이 가성소다 만드는 회사인데, 가성소다 만드는 회사인데, 가성소다가 이제 중국 공장들이 다 셧다운되면서, 중국 공장이 다 셧다운되면서, 관사수예요, 관사수에. 안 밀려요. 롯데정밀화 밀리지가 않잖아요, 전혀. 야, 기관 미친 듯이 하고 있다. 기관들이 뭐 싹 쓸어 담을 기세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어요. 기관들이 쓸어 담을 기세로 롯데정밀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색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어요. 지금 올려드렸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세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롯데정밀화 가성소다 쪽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아무 때나 사면 되냐고요? 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그 매수하면 뭐예요? 매도 타임은 모르는데. 그렇죠? 노란색 메시지 오픈 채팅방 반드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적 호전주들은 어떤 상태인지 현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자, 얘기를 드렸으니까 시적 호전주들이 잘 가고 있죠. 자, 오늘 아침 또 특징주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종목도 공략할 건 다 공략하고 얘기할 건 다 얘기 드렸으니까, 자 보시면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간밤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하면서 관련주도 쭉쭉쭉쭉 오르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 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런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ETF, ETN 하실 거면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실 거면. 굳이 ETF, ETN 아닌 해외 선물로도 가능하고 충분히 여러분 노란투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해외 선물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 안내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종목으로는 좀 특징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제 파노 발급 얘기가 나와가지고 게임주들이 강한데 중국에서 파노 발급 얘기가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추가로 파노 발급. 그 펄어비스나의 검문 사막 모바일 26일부터 중국 공개 테스트 한다네요, 여러분. 펄어비스 많이 조정받았고 많이 갔네요. 자, 그럼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거 이제 게임주는 여름방학 전에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전이면 한 5월, 6월이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파노 발급 얘기가 나와가지고 추가로도 파노 발급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에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예. 조정미락 공략법은 놀아두고 있습니다. 공개 완료했고요. 자, 그 다음에 파도 발급 게임주 파도 발급 관련한 내용인데 이 게임주가 강세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등락률 순위 딱 보고 오늘 어떻게 업종이 강하구나 딱 나오는 분들은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요것도 올려드립니다. 이것도 노란색 메시지 오픈 채팅방이다. 방금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넷게임즈 강한데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추격 못하죠. 추격 못하고 제가 일진파워 자 오늘 또 일단 볼게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 소형 모듈원전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좀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딱히 많이 가지는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액토즈 소프트 지금 게임즈도 다 괜찮네요. 게임즈도 파노발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 게임즈 다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아침에 특징적인 종목이 없네요. 하도 장이 밀려가지고 볼 게 없네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대중공업 수주에 있기 때문에 동성화이텍 이제 올라오고 있죠. 동성화이텍도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타이밍은 좋은데 여러분 이거는 타이밍 좋은데 제가 현재 노란색 메시지 오픈 채팅만 현재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도할 예정이거든요. 매도할 예정이라서 매도하고 다시 볼 때 그때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원개발주, LX 인터내셔널, 그림 저축 계속 우리 이거 보유 종목들 얘기합니다. 지금 보유 종목인데 그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방산주인데 나쁘진 않고요. 근데 이거 매도하고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고 저한테 요게 올해 대장주인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 저 같은 때는 요게 대장주. 올해 이슈도 많고 헬기 사업도 있고 되게 많아요, 사업이. 그래서 요게 좀 대장주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갈아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상태고 최근에 이제 강한 만한 종목들 다 상당히 좀 턴방하고 있다. 자, 우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밀리는 거 없잖아요. 그죠? 서울옥션 하나가 조금 문제인데 서울옥션은 뭐 제가 봤을 때는 22% 오늘 하이했지만 서울옥션은 일단 여기까지 볼 겁니다. 여기까지 볼 거니까. 서울옥션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접근하면 돼요. 지금 접근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접근해도 서울옥션도. 문제는 서울옥션이 이제 NFT 관련한 뉴스품이니까 지금 오늘 가격대까지 좀 밀리면은 좀 마이너스 한 6%좀 넘어가는데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충분해요. 충분하고 제가 그때 기관 매수세에 들어왔던 라인보다 미치니까 방어하러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해서 크게 밀린 종목 없죠. 없습니다. 클래시스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밀려도 상관없고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밀려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잠시적으로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급락하는 종목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이럴 때 급락한 종목이 있으면 안 돼요.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방어를 잘해야 되니까 방어 잘하는 종목도 위주로 가자. 근데 방어 잘하는 위주로 가져온 종목들 다 실적 위주로 하셔야 좀 마음 편하게 종목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뭐 이런 종목들에 막 엄청나게 막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수럼 이런 종목 지금 5% 올라가네. 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거? 아니 이게 막말로 이게 기업입니까 이게? 아니 이거 뭐지?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기업. 이거 제가 그냥 매수 버튼 눌러버리잖아요. 상한가가요. 제가 법인 펀드로 매수 버튼 한번 눌러버리면 슈럼 이런 종목 상한가가 버립니다. 그냥 바로 상한가가요. 슈럼 시가총액이 얼마인데요? 시가총액 660억짜리인데
거령 터졌을 때도 50곳밖에 안 되는데 쏴버리면 한 15만 써도 상한가 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눈 돌아가지 마시고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전혀. 이런 거는 거두셔야 돼. 이런 종목들 이런 게 올라올 때 이게 급등한다. 만약 시가총액 작은 것들이 막 급등하고 있다. 시가총액 1,500원 언더는 아예 그냥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근데 급등하고 있다. 근데 막 눈길이 간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주식. 잘못 배운 거예요. 사고 치실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꼭, 그런 분들이 나중에, 집 날려요. 그런 분들. 왜냐면, 진짜예요. 이거는 그렇게 그런 거에 욕심 생기고 막 그런 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그런 순간, 주식은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자원개발 관련 GS 글로벌이 7% 올라가는데 이게 석탄 자원개발이야. 아니, 같은 자원개발 관련주는 LX 인터내셔널은 왜 안 오르지? LX 인터내셔널? 궁금하시죠? 키 맞추기 하겠죠, 결국. 키 맞추기 하면은, 그러면 LX 인터내셔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찬가지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근데 천연가스 이슈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이슈가 좀 끝났잖아요. 천연가스 이슈가 왜 끝났냐면, 지금 난방수요는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원개발 관련주 중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딱히 반응은 없습니다. 반응 없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GS 글로벌 최근에 자원개발 관련주 중에는 가장 좀 몰리고 있다.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사이언티픽도 어제 오늘 갑자기 또 반등. 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게임주가 강하다는 건 우리가 좀 알 수 있겠고, 시멘트 관련주도 강하다는 건 알 수 있겠고, 중국이 이제 판호를 재개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게임주도 강한 거니까. 근데 중국 여러분 믿습니까? 중국을 안 믿어서, 중국하고 일본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요. 믿으면 안 돼요. 저한테 신뢰가 없는 나라들이라, 신뢰라는 거하고 담쌓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보실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 오늘 특징적으로 물류 관련주 태웅로직스가 9,980원까지 올라오네요. 이거 원래 제 옛날에 공약주인데. 태웅로직스. 제 3자 물류 하는 거 회사거든요. 제 3자 물류가 뭐예요? 이쪽으로 뭐 물건 보내고 싶어요. 해외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태웅로직스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시면은 걔가 이제 어디 쪽으로 항구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받을 사람 이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하는 회사예요. 3자물류 국내 1위. 아시아에서도 전세 글로벌에서도 상권입니다. 근데 이제 물류 대란으로 수혜였는데 중국 물류 대란 나 있잖아요. 수혜인데 옛날 보유 종목입니다. 과거 우리 노란톡 메신저 보유 종목. 수익 실현했지만 더 올랐어요. 결론은 뭐냐? 아쉬워서. 원래 우리 목표가가 9,950원이었거든요. 결국 목표가는 갔네요. 하지만 그때까지 보유하지 못했다. 아쉽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죠. 아쉽습니다. 적어놓을게요.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거는 뭐 이런 종목 앞으로 많이 찾을게요. 태웅로직스는 근데 사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웅로직스 실적 보면 말도 안 돼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한번? 여러분도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죠. 한번 태웅로직스. 자, 시가총액 1,800억 일단 시가총액 1,500 기준 넘어가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700억 벌었어요. 작년에 700억 벌었고 갈수록 매출이 그냥 폭증하고 있죠. 그렇죠? 분기마다 매출이 1,500억, 작년 2분기 1,900억, 작년 3분기 2,500억, 4분기 3,300억, 영업이익은 뭐 뚝뚝 영업이 812억, 순이 700억, 근데 시가총액 1,800억. 2년만 하면요, 이런 회사 PER 2.7배? 초 저평가. 그죠? 완전 저평가.
그래서 이걸 매수했던 건데 안 오르더라고요.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수시는 했습니다. 수시 하긴 했는데 많이 안 올라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 2만 원 가도 할 말 없어요. 지금 주가가 2만 원 가도 저평가예요. 2만 원 가도 저평가인데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럼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물류대란이 풀리면 평균주식 앞으로 그 뒤가 그러니까 주식은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쉽게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주요 종목들 얘기 드렸고 실적도 오늘 공략주도 얘기 드렸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드렸으니까 그럼 다 같이 함께 하시면서 노란투표시 오픈 채팅방 반드시 들어오시면 오른쪽 하나 QR코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